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오늘의 위원님들 소개합니다.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진흙대지 않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조한나입니다. 청소년들의 공감뿐 아니라 어른들의 공감도 이끌어내겠습니다. 중2 김규빈입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 토론을 통해 토론 실력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싶습니다. 중3 백원희입니다.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항상 100%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도 온 힘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고3 박수진입니다. 마음을 다해 말하다 보면 언젠가 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보미입니다.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실 한 분이 또 계시죠.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막막한 토론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변호사 박소정입니다. 네, 오늘 토론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의 솔직 담백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재산이 있는 귀족 남성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인종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지금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여성 참정권이 생긴 연도는 언제일까요? 1번 1918년, 2번 1920년, 3번 1948년. 정보미 위원님 도전! 저 3번이요. 3번 1948년. 왜 그렇게 생각했죠? 1945년에 광복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복을 좀 한 다음에 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성 참정권도 좀 생겨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죠. 정답입니다. 오! 네, 민주주의의 꽃 선거. 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되었죠. 우리나라의 여성 참정권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께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1893년 9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남성에게만 있던 선거권이 여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1919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여성 참정권이 도입됐고 미국은 1920년이 되어서야 그리고 또 프랑스는 1944년이 되어서야 동등한 선거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48년 아까 얘기한 대로 해방 이후 실시된 첫 선거부터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는 선거제에 4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원칙까지 합쳐 5대 선거 원칙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음 중 4대 원칙에 더해 5대 선거 원칙으로 불리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1번 비례선거, 2번 간접선거, 3번 자유선거. 네, 정답을 아는 저도 되나요? 정보위 의원님 적극적이에요. 저 3번이요. 3번 자유선거. 왜 그렇게 생각했죠? 예전에 사회책에서 봤던 네. 것 같은데 아닌가? 정답입니다. 뭐야? 본인도 놀랍죠? 그러고 보니 이제 학교에서 뭐 선거의 4대 원칙 이러면서 어렴풋이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학생들은 자유선거까지 그럼 함께 배우는 건가요? 혹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들어본 적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하다고요? 네. 왜 손 안 들었죠? 너무 빠르셔가지고. 네. 양보한 거죠? 네, 양보한 거죠.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께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선거의 4대 원칙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아까 말한 자유선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학교에서 배우셨다라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도티님은 선거의 4대 원칙 기억이 나시나요? 갑자기요? 4대 원칙으로 뭐가 있죠? 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맞죠? 오, 아. 네,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 다행이다. 네, 거기에 또 추가할 수 있는 자유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내재적으로 당연히 요청되는 법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인이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이고 강제 선거에 대비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례선거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를 의미하고요. 간접선거는 국민이 선출하거나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회 상식 퀴즈 우승자는 정보미 위원님입니다. 박수! 이제 대표 제안자의 주장을 들어볼 차례겠죠.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접니다. 우리 박수진 위원님. 자, 오늘 토론을 위해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셨을까요? 학생들이 머무르는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고 학생들 스스로 이를 결정하고 책임도 갖게 하는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목선이 드러나서 야하다 라는 이유로 여학생들의 머리 스타일, 일명 똥머리를 금지하거나 동성애를 조정한다 라는 이유로 쇼컷을 금지하는 등의 구시대적인 학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단체 아스나로에서 복장과 두발에 대한 규제 학칙을 조사한 결과 이런 학교에 대한 제보가 무려 100건이나 넘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선 과거로부터 이어온 전통이라 하지만 저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학교가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없어져야 할 학칙, 두발 복장을 규제하는 학칙을 금지해주세요. 네, 저로서도 오늘 토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주제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없어져야 할 학칙, 두발 복장을 규제하는 학칙을 금지해주세요. 좀 꼰대 같은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네. 다른 복장에 바른 정신이 깃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우리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두발과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복을 단정히 챙겨 입는 일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생각만 해도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단정하다라는 기준은 되게 상대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나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단정한 모습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두발과 복장 규제 학칙을 삭제해 주세요. 최종 선택 하나, 둘, 셋. 자,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의 복장, 학교의 규칙을 꼭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네,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는 이행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속한 학교는 이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중에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제12조 2항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습니다. 학교 규칙에서 복장 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면 서울시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복장 단속 근거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두발과 복장 규제에도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다운 교복, 단정한 머리.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되던 예의 같은 거였는데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두발과 복장을 강요하는 건 사실 학생들의 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장과 생활 태도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립초등학교라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요. 저나 제 친구들을 봤을 때도 교복이나 사복을 입었을 때 생활 태도가 바뀐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다못해 교복을 입으면 불편하고 체육복을 입으면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좀 꼰대 같은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네. 바른 복장에 바른 정신이 깃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바른 복장에 바른 정신? 네. 야, 중학생이 아니라 그치, 동년배 친구가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백원희 위원이 얘기하는 건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지
학생의 태도와는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농구나 축구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두벌과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복장을 자유롭게 입어도 생활태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청소년들은 생활태도가 흐트러지는 것이 복장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단정히 챙겨 입는 일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생각만 해도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단정한 일진이 생각만 해도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그 단정하다라는 기준은 되게 상대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나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단정한 모습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단정하다라는 기준이 상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학교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1cm에서 3cm 정도 스포츠 머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짝 깎은 머리를 단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교복을 잘 다려서 입는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을 단정함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네. 찰랑찰랑한 긴 머릿결이 매력적인 락커 김경호 씨나 박완규 씨는 단정한가요? 아니면 불량한가요? 그 두 분을 아세요? 글쎄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홍석천 씨랑 구준엽 씨는 머리를 다 미르셨잖아요. 그러면은 단정한 걸까요? 아니면 단정하지 못한 걸까요? 좀 멋있는데? 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단정함이라는 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또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학교에서 두발을 단속할 때 보통 짧은 머리를 하면 단정한 사람이고 머리가 좀 덜수룩하게 길면 불량하다 하는데요. 그 기준대로라면 일진이 머리를 짧게 하면 모범생인 거고 모범생이 머리가 자라면 일진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두발과 복장은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생활태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개성이라 생각해요. 그냥 개개인의 개성 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분명히 주변 친구들을 보고 휩쓸리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비싼 운동화를 하나 샀다 그러면 꼭 그걸 따라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한 번은 너무 좀 튀는 운동화를 신고 싶어가지고 형광색 핫핑크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간 적이 있었어요. 형광 핫핑크요? 네, 그렇죠. 근데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자, 양쪽의 팽팽한 주장을 듣고 있다 보니까 두발과 복장이 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복장을 보고 혹시 깜짝 놀랐던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 분? 저 있는데 아는 언니의 교복 치마가 너무 짧아서 놀란 적이 있어요. 제 손바닥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진짜 이 정도 길이 되는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 진짜 교복을? 네, 그래서 다니는데 너무 아슬아슬해서 제가 다 조마조마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사복을 입을 때 다들 트레이닝복이나 후드티 같이 이렇게 편한 옷들을 입고 오는데 어떤 친구가 놀러 갈 때 입을 법한 그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청바지랑 티셔츠를. 밖에서 입었으면 되게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텐데 학교에서 보니까 너무 꾸며가지고 좀 이상했어요. 저는 체육 시간에 실수로 체육복을 못 챙겨서 혼자 교복을 입고 간 적이 있어요. 당연히 그날 선생님한테 혼나긴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아주 단정한 차림인 교복을 입었다고 혼나니까 좀 기분이 이상했었어요. 저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교복 대신 사복을 입는 맵시내는 날이 있는데요. 그날만큼은 친구들이 자유롭게 입고 싶은 옷을 입어요. 남학생이 스코틀랜드 전통 치마를 입고 온다든지 해리포터 교복을 입고 온다든지 해요. 굉장히 재밌는 날인 것 같아요. 거의 무슨 할로윈 파티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서울시에서는 이제 막 복장과 두발에 대한 규제가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학교의 학칙으로 규제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복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이 두발이나 복장 등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 공부를 안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 같아요. 사춘기가 되면 외모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하잖아요. 저희는 공부도 꾸미기도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저는 학교의 규제는 학생이라면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결혼식장에 갈 때는 멋지고 단정한 옷을 차려입는 것처럼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생의 공부하는 분위기를 위해 두발과 복장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규제가 너무 까다롭고 엄격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학생의 생활 지도를 해야 하는데 자꾸 겉모습을 살피면서 단점만 지적하고 혼내니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너무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교복이 작아서 줄여서 입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교복이 불편해서 흐트러지게 입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옷차림의 기준을 세우고 평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오늘 두발과 복장에 대한 토론은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청소년들의 복장과 두발 규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한번 만나볼까요? 1학년 때는 단발, 귀 바로 밑에, 그리고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양갈래로 짠매고 3학년 때는 3번 이렇게 따는 거. 교복도 무릎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신발 같은 것도 여름엔 꼭 흰색, 겨울엔 까만색 운동화 그렇게 아주 엄격했어요. 겨울에는 까만색을 신어야 돼요? 그러게요, 신기하다. 저도 저 시절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교문 앞에서 겨울은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딱 긴 막대기 들고 서가지고 그게 딱 틀리는 애들은 딱딱 잡아내가지고 고쳐야 되고. 맞아요. 선도부 그리고 막 체육 선생님이 정문에서부터 단속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머리 맨날 자르고 다녔는데 이 막 더 여기가 잘 까지고 오히려 머리 길러갖고 묶고 다니면은 더 이제 공부할 때도 더 편하고 단정해 보이고 편하게 머리 기르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찬성해요. 아이들만의 이런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자유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이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화장에 신경 쓰고 옷에 신경 쓰면은 이 공부는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절대 반대라고 생각해요. 개성 있게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는 것도 괜찮은데 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기가 자꾸 막 옷 사달라고 졸르고 하면 그러면 그 되게 부담될 것 같아요. 두발이나 뭐 이런 복장 같은 걸 애들 개성에 자유스럽게 맡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랑 생각이나 뭐 하여튼 이 사회 주변의 뭐 발달 과정이나 그런 걸 보면은 옛날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진짜 1년에 막 변화가 확확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애들을 보고 규제해서 묶어둔다는 거는 애들한테 좀 해로운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좋은 것보다는. 자, 두발과 복장에 대한 부모님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보다 훨씬 개방적인 부모님도 계시고요. 역시 학생은 단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언제 공부할 거야? 라는 의견을 가진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엄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요?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셔요.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이 네. 너는 중학생인데 이제 공부도 좀 해야지. 너가 초등학생이냐고. 이제 14살인데 공부할 나이 아니냐고. 저를 맨날 이렇게 막 타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느 엄마들이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보미 위원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은 하죠? 네, 맞아요. 네. 엄마 사랑해 한번 하세요. 이게 콤보가 있네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지금까지 두발과 복장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칙을 학생 스스로 이제 정할 수가 있다면 뭐 그동안의 고민들, 뭐 학생들 간의 토론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학칙은 학생 스스로 정해야 된다 대 아니다 입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과 변호사님이 우리 토론에 앞서 이야기를 했던 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그 삭제된 배경에는 또 일부 학교의 학칙이 시대에 뒤처졌기도 했고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두발 모양을 결정하는 권한은 자신의 자기 결정권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으로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 규칙, 즉 학칙을 개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두발 자유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학교와 학교장에게 있다라는 반대 의견도 또 비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자유, 학생 스스로에게 있느냐 아니면 학교에게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가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권 침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이 옷을 자유롭게 입고 머리를 기른다고 다른 사람의 자유가 훼손이 되나요? 아니죠. 학생의 두발과 복장은 학생의 성적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머리가 길다고 해서 머리를 감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파마나 염색도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가 학생의 외모를 규제할 권리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벌과 복장에 대해 규제가 있는 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청소년 간의 위화감도 줄이고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칙의 변화가 많이 생겼지만 학생들을 위한 그 목적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학생에게 자유를 주려고 학생들이 막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허락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는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생명권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인데 이걸 학교가 간섭하는 건 인권 침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가 복장이나 두발을 단속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기본적인 학교의 규칙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공동체 생활이고 모두가 정한 규칙을 지키는 연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발 복장에 대한 학칙을 없애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학교에는 이런 학칙도 있다. 네, 자랑하고 싶은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저희 학교는 입학하면서 선생님께 특별한 인사법을 배우는데요. 바로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라고 인사하는 건데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가끔 밖에서 어른들께 사랑해요까지 말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는 학교에서 입는 교복하고 체육복의 경계가 사라졌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친구들이 필요에 따라 옷을 섞어 입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하의는 체육복, 상의는 교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 가벼운 집업이나 잠바 같은 걸 걸치기도 하고 네.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네, 지금껏 두발 복장 규제 학칙 삭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찬성! 반대로 굳어진 위원님들의 마음을 돌릴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굳히기 발언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교칙은 우리가 억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이 함께 잘 지내기 위해 함께 만든 규칙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의 마음에 드는 학칙을 정하는 건 아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학생을 위한 거니까 우리 다들 따라보는 건 어떨까요? 초등학생인 저는 지금까지 머리 길이나 파마 염색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외모에 대한 규제를 받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학칙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모의 자유로움이 규칙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발이나 복장은 예쁘다, 별로다, 촌스럽다 등으로 판단되어야지 수학 문제처럼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남자 대 남자로서 도티님의 마음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 저요? 네. 어떡해요? 저희 남자들은 인생에서 절반 넘게 짧은 머리로 사는데 학교에 다닐 때만큼은 한번 긴 머리로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야, 남자 대 남자라고 하니까 괜히 좀 긴장하게 됐네요. 그럼 혹시 뭐 학교에서 두발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면 머리를 장발로 기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외모와 어울리는 스타일을 네. 각자 있으면 좋겠다. 사실 두발 복장 규정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 같지만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된 학교의 규칙이에요. 아무리 학교라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학생이 불편하게 여기고 자율권이 심하게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학생의 권위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진짜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강한 규제에 반발하기보다는 대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선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데요.
만약 위원님들이 복장과 두발에 아무 제약 없는 학교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각자 자기 개성을 뽐내느라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결국 편한 것들을 찾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청개구리 같이 복장이 불량한 학생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두발과 복장 규제 학칙을 삭제해 주세요. 한번 최종 선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찬성 3표, 반대 2표로 두발 복장 규제 학칙을 삭제해 주세요는 통과되었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해보니 재미있고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학칙에 대해서 여러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의견이 잘 조율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평소에는 두발이나 복장에 대해서 딱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 토론을 하면서 저도 좀 뜻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좀 기분 좋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들으면서 저희 생각의 폭이 넓어진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더 즐겁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변호사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이 주제가 두발과 또 복장 규제였잖아요. 그래서 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펑키한 친구들이 올까 생각했었는데 실제 만나보니까 굉장히 뭐 단정하고 또 예쁘고 또 이제 잘생긴 친구들이 많아서 꼭 굳이 이제 규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와 주제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